제가 한국 회사를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저는 굉장히 소중해요. 제 첫 직장이라서 그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사적을 붙이자면은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엔지니어 대우가 미국이 훨씬 좋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뭐 연봉과 복지 이런 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권한이 무슨 말이냐, 매니지먼트 레벨들이 있고 엔지니어 레벨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탑 CEO는 이제 그분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출신이 아니고 경영학과 비즈니스를 전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내추럴 가스 팀이 있고 뭐 파워 팀이 있고 막 이사들이 있죠. 이제 디렉터들,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전기 쪽의 디렉터는 전기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모르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내추럴 가스 쪽도 엔지니어 출신에서 이렇게 매니저가 된 사람, 이런 식입니다. 한국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가 하는 사례가 많죠. 특히나 공기업이나 낙하산 인사라고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공무원 출신이 이제 공공기관장을 한다든지 공기업 사장을 한다든지, 뭐 정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뭐 좀 약간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엔지니어 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모르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회계 이런 거만 볼 줄 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경영이라는 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죠.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절대로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았으면은 한국 현장이나 이런 데서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안 됩니다. 아까 같이 빔이 걸려가지고 실링을 못 닫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매니저들은 그냥 닥치고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리고 엔지니어들끼리 디스커션 하는 동안 거기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거지, 최종 결정은 엔지니어들이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돈이 얼마가 더 들고 뭐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 이게 거꾸로예요. 얘가 여기서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돈은 더 못 쓰고 기간도 요 안에서 끝내야 되니까는 최대한, 이게 엔지니어링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통째로 뜯어 고쳐야 돼요. 한국은 그렇게 하다가는 영역 발전이 없습니다. 좀 높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 지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특히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탑 매니지먼트를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그냥 일반 직원들로 분류를 한다? 이거는 물론 필요도 하죠. 그 분들이 영역이 파이낸스나 뭐 이쪽 부분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전체 디렉터가 이사를 내용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안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저번에 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한국의 이제 코레일인지 철도공사인지 아무튼 거기 이제 사장이 그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의 MIT 박사 출신의 누가 봐도 유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업의 사장을. 근데 그 사람 제치고 뜬금없이 예전에 운동권의 대학 전대협 출신의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됐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공기업 사장들은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뽑을 때 임원이나 상임이사나 보면은 그런 생각했어.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한국전력에 사장 자리 뽑는다고 공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지원을 해서 내가 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 이상의 사람은 뽑아라 라는 마지막 기준을 좀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도 현대건설에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뭐 어떤 신화가 아직도 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뚝을 막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양 끝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오면 이제 병목 현상에 의해서 여기 유속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부으면은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여기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낡은 큰 배를
하나 갖다 대서 여기 물을 막아가지고 한번 공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 배를 갖다 대가지고 유속을 막은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다 이제 부어가지고 진짜로 이걸 딱 막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엄청난 자네 하긴 해봤어? 시도는 해봤어? 이런 뭐 어록까지 남기면서 정주영 그 회장님의 그 자서전에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엄청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한 4, 50년?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어떤 그런 귀감이 되는 이야기, 예시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엔지니어 출신들은 그 얘기 굉장히 부끄러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그게 위험한지,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배를 갖다 대가지고, 물을 막았다? 그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근데 그걸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런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는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속이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하고, 이론이랑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흙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메꿔 나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배를 갖다 댈 거면 진짜, 이 배를 갖다 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 세이프티 문제는 없나?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막 터널 뚫다가 사람이 여러 죽었잖아요. 대충 보상하고 떼우고.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 한 명 죽으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거의. 여기는 그게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그게 멋있는 직업이에요,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공돌이라고 비하받을 직업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링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의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길목에서의 내가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게. 물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엔지니어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매니지먼트에 엔지니어링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한국처럼. 한국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분명히 뭐 느낌이 옵니다. 한국은 어떨지. 그냥 하는 거지 뭐.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한국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까지 뭐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